차가운 새벽 공기가 드림그룹 대저택의 긴 복도를 휘감고 멈춰버린 시계처럼 정적만이 집 안 곳곳에 내려앉는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화영은 어둠 속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스타 탤런트의 얼굴, 드림호텔 대표의 얼굴, 마 회장 며느리의 얼굴, 그리고 마서린의 엄마라는 얼굴. 하지만 그 모든 얼굴 뒤에 숨겨둔 진짜 표정은 이제 조금씩 갈라지고 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바르려 하지만 손끝이 말을 듣지 않는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다. 아직 아니야, 아직 무너질 때가 아니야. 낮게 중얼거리는 순간 문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멈춘다. 채화영은 숨을 죽인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마서린이 들어온다. 서린의 얼굴은 밤새 울어 퉁퉁 부어있고 눈빛은 이미 엄마를 믿지 못하는 사람의 눈빛이다. 엄마, 할아버지, 친딸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 서린이 조용히 묻는다. 채화영은 순간 굳지만 곧 미소를 만든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나 서린은 물러서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마. 엄마는 늘 모른다고 할 때 제일 많이 알고 있었어. 채화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마서린, 너 지금 누구 앞에서 말하는 거야? 서린은 눈물을 참으며 한 걸음 다가선다. 그 목걸이 정숙히 엄마한테서 뺏어온 거잖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채화영의 손에서 립스틱이 떨어지고 바닥을 굴러간다. 서린은 그 작은 소리마저 두려운 듯 움찔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는다. 그 안에 뭐가 들었어? 왜 엄마는 숙희 아줌마만 나오면 미친 사람처럼 구는 건데? 왜 장미 언니 얼굴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데? 채화영은 천천히 고개를 든다. 눈동자에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차오른다. 너 지금 그 여자들 편드는 거야? 서린은 울먹이며 웃는다. 편? 나 이제 누가 내 편인지도 모르겠어. 엄마도 내 편이 아니었잖아. 그 말에 채화영의 표정이 완전히 굳는다. 같은 시각 정숙희는 반찬 가게 한쪽 방에 앉아 오래된 손수건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목걸이는 없다. 분명 늘 품속에 있어야 할 목걸이가 사라졌고 숙희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아이처럼 불안해하던 그녀는 계속 귀를 만지고 손수건 끝을 비틀며 중얼거린다. 없어졌어. 우리 애기들 지키는 거 없어졌어. 오장민은 그런 숙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꼭 잡는다. 엄마, 괜찮아. 내가 찾을게. 누가 가져갔는지 내가 꼭 알아낼게. 하지만 숙희는 고개를 세차게 젓는다. 안 돼, 그 여자가 가져갔어. 웃으면서 가져갔어. 예쁜 얼굴로 무서운 눈으로 장미의 얼굴이 굳는다. 채화영.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늘 그 여자가 있었다. 그때 오복길이 밖에서 들어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장미야, 마 회장 쪽에서 사람이 왔다. 장미가 밖으로 나가자 대문 앞에는 마대창의 처제가 서 있다. 그녀는 숙희가 방 안에서 귀를 만지는 모습을 보자마자 다시 눈시울을 붉힌다. 저 버릇 우리 언니랑 똑같아. 불안하면 오른쪽 귀를 만졌어. 어릴 때부터 그랬어. 장미는 숨을 삼킨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처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정숙혜 씨가 우리 집에서 잃어버린 아이일지도 몰라. 마 회장님 친딸일지도 모른다고. 순간 장미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복길도 말을 잃는다. 장미는 방 안의 숙희를 바라본다. 평생 버림받고 빼앗기고 정신마저 망가진 엄마. 그런데 그 엄마가 어쩌면 드림그룹 회장의 피부치라니. 장미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에 숨이 막힌다. 그럼 엄마는 자기 집 앞에서 평생 짓밟힌 거네요. 드림그룹 회장실, 마대창은 오래된 가족 사진을 펼쳐놓고 앉아있다. 젊은 시절 잃어버렸던 딸의 사진, 그리고 최근 우연히 찍힌 숙희의 모습. 얼굴은 세월과 사고로 달라졌지만 눈매와 귀를 만지는 버릇, 웃을 때 입가에 생기는 작은 주름까지 이상하리만큼 닮아있다. 마대창은 손을 떨며 사진을 내려다본다. 내가 내 딸을 못 알아본 건가?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늙고 무너져 있다. 마 회장은 평생 모든 것을 명령하고 지배하며 살아왔다. 사람도 회사도 가족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피부치가 눈앞에서 망가져가는 동안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때 최화영이 회장실로 들어온다. 그녀는 평소처럼 우아하게 웃고 있지만 마대창은 그 웃음 뒤에 독을 본다. 회장님, 아침부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마대창은 사진을 덮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러 그녀 앞에 펼쳐놓는다. 정숙희를 만났다. 최화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 여자를 왜요? 그 여자가 내 딸일 수도 있다. 순간 최화영은 숨을 멈춘다. 하지만 곧 억지로 웃음을 터뜨린다. 회장님도 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세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대창은 그녀를 노려본다. 내가 이렇게 부정하니 더 수상하구나. 최화영의 미소가 굳는다.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심받지 않을 일을 한 적이 있느냐? 마대창의 한마디가 칼처럼 박힌다. 최화영은 입술을 깨물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회장님, 정숙희가 정말 회장님 딸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미 망가진 여자예요. 드림그룹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스캔들이 될까요? 마대창의 눈빛이 번뜩인다. 입 조심해. 그 여자가 내 딸이면 내가 짓밟은 사람은 내 피다. 그 말에 최화영은 처음으로 완전히 웃음을 잃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리는 자신의 방에서 몰래 가방을 챙기고 있다. 옷 몇 벌, 현금, 여권, 그리고 최화영이 감춰둔 병원 명함. 그녀의 손이 떨린다. 서린 씨, 얼굴 수술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차갑게 건넨 그 말이 귓가에 맴돈다. 처음엔 이상한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엄마가 건넨 봉투 안에는 성형외과 상담, 예약서와 새로운 신분증 준비 서류, 그리고 해외 출국 일정표까지 들어있었다. 서리는 그 종이를 보고 한참을 웃었다. 웃다가 울었다. 엄마, 나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지우려는 거였네. 그때 최화영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서리는 서류를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대로 들어 보인다. 이게 뭐야? 최화영은 너무나 차분하게 말한다. 엄마로서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마서린. 서린의 눈이 커진다. 마지막 선물? 최화영은 다가와 서린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너무 다정해서 더 소름 끼치는 손길이다. 이 얼굴로는 더 이상 안 돼. 사람들이 너를 알아보고 장미랑 비교하고 정숙희랑 엮기 시작하면 너는 끝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로 다시 시작해. 서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는다. 와, 엄마, 무슨 이런 선물까지.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최화영은 그 떨림을 모른 척한다. 그동안 내 딸로 살아줘서 고마웠다. 이제 마서린이 아니고 새로운 얼굴이 될 테니까.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진다. 엄마, 나는 물건이야? 이름도 얼굴도 엄마 마음대로 바꾸는 인형이야? 최화영은 순간 표정을 굳힌다. 너를 살리려는 거야. 아니, 엄마를 살리려는 거잖아. 서린이 낮게 말한다. 최화영의 눈빛이 사납게 변한다. 마서린. 그 이름도 진짜 내 이름 맞아? 정적. 서린은 엄마를 똑바로 바라본다. 나 얼른 얼굴 성형수술 받고 싶어. 그래야 엄마가 나를 더 쉽게 버릴 수 있잖아. 그 말에 최화영의 손이 올라간다. 하지만 끝내 때리지 못한다. 서린은 웃는다. 왜 못 때려? 아직은 내가 엄마 딸이라서? 아니면 아직 이용 가치가 남아서? 장면은 빠르게 전환된다. 장미는 백호와 함께 마대창의 집으로 향한다. 차창 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고 백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장미를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괜찮아요? 장미는 고개를 젓는다. 안 괜찮아요. 엄마가 평생 찾던 뿌리가 저 집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집 사람들이 엄마를 망가뜨렸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 백호는 조용히 말한다. 혼자 감당하지 마요. 장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린다. 백호 씨, 만약 엄마가 정말 마 회장 딸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복수해야 할 사람이 가족이면 그래도 복수해야 맞는 거예요? 백호는 잠시 말이 없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죄가 사라지진 않아요. 장미는 그 말에 눈을 감는다. 그럼 나도 끝까지 갈래요. 엄마가 잃어버린 이름, 잃어버린 딸 자리,
다 찾아줄 거예요. 그 시각 강준호는 레스토랑 주방에서 칼을 들고 멍하니 서 있다. 장미를 향한 마음, 설인을 향한 연민,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드림그룹의 비밀이 그를 조여온다. 늘 차갑고 계산적이던 그였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계산할 수 없다. 문득 휴대전화가 울린다. 설인이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는다. 수화기 너머 설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밝다. 준호 씨, 나 얼굴 바꾸면 못 알아볼 거죠? 준호의 표정이 굳는다. 무슨 소리예요? 설인은 웃는다. 엄마가 나한테 새 얼굴을 선물한대요. 이제 마설인 아니래요. 준호는 칼을 내려놓는다. 지금 어디예요? 그게 궁금해요? 아니면 내가 무슨 짓 할까봐 겁나요? 마설인 씨, 나 좀 찾아와요. 이번엔 장미 언니 말고 나부터. 설인의 목소리가 끊기듯 흔들린다. 나도 한 번쯤은 누군가의 첫 번째이고 싶었어요. 전화가 끊긴다. 준호는 미친 듯이 주방을 뛰쳐나간다. 한편 채화영은 이강혁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린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설인이 데리고 병원으로 가. 강혁은 싸늘하게 묻는다. 정말 수술시키실 겁니까? 살리려면 그래야 해. 그건 살리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겁니다. 채화영은 강혁을 노려본다. 당신까지 나한테 훈계해? 강혁은 한참 침묵하다 말한다. 대표님은 이제 따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채화영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닥쳐. 설인 아가씨가 입을 열면 대표님이 무너질까봐. 정숙혜 씨가 회장님 딸로 밝혀지면 대표님 자리가 끝날까봐. 그래서 사람을 또 지우려는 겁니다. 채화영은 갑자기 강혁의 뺨을 때린다. 내가 너를 사람 만들어줬어. 내 옆에 있게 해줬어. 그런데 내가 감히 나를 판단해? 강혁은 맞은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 처음엔 대표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표님에게서 사람들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채화영은 조용히 웃는다. 그래? 그럼 당신도 버려야겠네.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강혁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배신이 아니라 결심이 떠오른다. 그날 오후 마 회장의 저택 응접실에 정숙희가 들어선다. 장미가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고 복길과 백호도 함께다. 마대창은 소파에서 일어서려다 멈칫한다. 눈앞의 여자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른다. 정숙희. 오장미의 엄마. 마동석이 사랑했던 여자. 어쩌면 자신의 친딸. 숙희는 낯선 대저택이 무서운 듯 장미 뒤에 숨는다. 장미야, 여기 무서워. 장미는 엄마 손을 잡고 말한다. 괜찮아, 엄마. 내가 옆에 있어. 마대창의 처제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혹시 이 노래 기억나요? 그녀는 아주 오래된 자장가를 낮게 흥얼거린다. 순간 숙희의 눈빛이 흔들린다. 귀를 만지던 손이 멈추고 입술이 떨린다. 그 노래 모두가 숨을 죽인다. 숙희는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 엄마가 불러줬어. 마대창의 얼굴이 무너진다. 처제는 울음을 터뜨린다. 맞아, 언니가 너 잠들 때마다 불러줬어. 숙희는 머리를 감싸준다. 아파, 머리가 아파. 기억의 파편이 몰려온다. 어린 시절 대저택 마당, 웃고 있는 엄마, 무서운 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어디론가 끌려가던 어린 자신. 장미가 숙희를 끌어안는다. 엄마, 괜찮아. 그만해도 돼. 그러나 마대창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내 이름, 어릴 때 이름 기억나느냐? 숙희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린다. 내 숙희. 순간 마대창이 그대로 주저앉는다. 처제가 입을 막고 오열한다. 장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엄마를 바라본다. 정숙희가 마대창의 딸이라는 진실이 마침내 대저택 한가운데에서 모습을 드러내려는 순간 문 밖에서 채화영의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린다. 채화영은 미친 사람처럼 응접실로 뛰어들어온다. 그만해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본다. 화영은 숙희를 노려본다. 그 눈빛은 질투, 공포, 분노, 그리고 패배감으로 뒤엉켜 있다.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정신이 온전하지도 않은 여자예요.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무슨 증거가 된다고. 장미가 앞으로 나선다.
당신은 엄마가 기억을 잃었을 때 제일 좋아했겠죠.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채화영은 장미를 쏘아본다. 너도 입 닥쳐. 장미는 물러서지 않는다. 왜요? 또 입 맞게요? 엄마처럼 사고 내고 서린이처럼 얼굴 바꾸게 하고 나도 어디다 숨길 거예요? 그 말에 마대창의 눈빛이 번뜩인다. 얼굴을 바꿔? 채화영의 얼굴이 굳는다. 장미는 서린의 병원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진다. 서린이한테 성형수술 시키려 했잖아요. 마서린을 지우려고. 당신 죄를 덮으려고. 마대창은 서류를 집어들고 분노로 몸을 떤다. 내가 내 손녀 얼굴까지 바꾸려 했단 말이냐. 채화영은 마지막까지 웃으려 애쓴다.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닥쳐라. 마대창의 목소리가 집안을 뒤흔든다. 이 집안에서 내 입으로 오해라는 말 한 번만 더 하면 그 입부터 찢어버릴 것이다. 채화영은 처음으로 두려움에 움찔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린이 나타난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하지만 눈빛은 전에 없이 또렷하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본다. 서린은 채화영 앞으로 걸어간다. 엄마, 나 병원 안 갈래. 채화영은 억지로 부드럽게 말한다. 서린아, 엄마 말 들어. 지금은 내가 몰라서 그래. 서린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 이제 알아.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 비밀을 사랑했다는 거. 채화영의 얼굴이 굳는다. 마서린. 나 그 이름 싫어. 서린의 눈물이 떨어진다. 그 이름으로 살면서 단 하루도 행복한 적 없었어. 장미는 조용히 서린을 바라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미움과 연민,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오간다. 서린은 장미에게 천천히 말한다. 나도 알고 싶어. 내가 누구 딸인지, 내가 누구 언니인지, 정숙히 엄마가 왜 나를 보면 그렇게 우는지. 그리고 서린은 채화영을 향해 마지막처럼 말한다. 엄마, 오늘부터 나 엄마 편 안 해. 그 한마디에 채화영은 완전히 무너진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입술은 떨리며 손끝은 허공을 붙잡으려 한다. 평생 자신이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던 딸이 처음으로 자신을 버린 순간이다. 마지막 장면, 응접실 한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 갑자기 대저택 전체의 불이 꺼진다. 어둠, 비명, 깨지는 유리 소리,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 장미가 수키를 끌어안고 백호가 장미 앞을 막아서며 준호가 서린을 찾기 위해 어둠 속으로 달려간다. 서린 씨, 그의 외침이 복도에 울린다. 그러나 대답은 없다. 잠시 뒤 비상등이 켜졌을 때 서린이 서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다. 바닥에는 서린이 쥐고 있던 병원 서류와 피 한 방울, 그리고 낯선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다. 장미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친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다. 마서린은 죽고 새로운 얼굴로 돌아온다. 채화영은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선다. 그녀도 모르는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 강혁도, 화영도, 장미도, 마 회장도 예상하지 못한 제3의 손. 그리고 대저택 밖, 비 내리는 도로 위를 달리는 검은 차량 안에서 서린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다. 그녀의 옆에는 수술 동의서와 새로운 이름이 적힌 신분증이 놓여 있다. 이름은 정서희. 그리고 운전석의 남자는 룸미러로 서린을 바라보며 낮게 말한다. 이제 진짜 딸을 찾을 시간입니다. 화면이 서린의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다가가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마지막처럼 깔린다. 채화영이 숨긴 건 딸 하나가 아니었다. 진짜 첫 번째 비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